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가 부도 위기 아르헨티나, 나비 효과는 어디까지, IMF까지 돈 떼이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가 부도 위기 아르헨티나, 나비 효과는 어디까지. 이 배경으로는 위기에 도달한 남아메리카입니다. 지금 현재 위기의 아르헨티나예요. 특히 화폐 가치가 20%나 폭락했고 물가는 50% 폭등하며 인재가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 부도의 날이 가능성이 80%까지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26일 날짜 겁니다. 경제 위기의 가속화로 IMF의 사상 최대 규모 구제 금융 역시 모두 이를 처지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IMF가 지난 주말 관료들을 아르헨티나의 급파에 재정평가에 돌입을 했다라는 뉴스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IMF 구제 금융인데요. 작년에 아르헨티나하고 IMF가 560억 달러의 한국 돈으로 68조 원 정도의 규모의 구제 금융에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440억 달러가 지금 지급된 상태고요. 지금 나머지 120억 달러가 더 규모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현황을 보면 IMF 구제 금융 후에도 작년부터 시작된 1년 동안의 IMF 구제 금융 후에도 국내 총생산 GDP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하죠.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GDP, 국내 총생산이 0% 성장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3월 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2019년도 8월 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지금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려워지는 정치 상황 때문에 더 어려운데요. 지난 11일 대선에서 예비선거를 치렀거든요. 거기서 좌파 포퓰리즘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좌파 포퓰리즘 잘 아시죠? 재정 적자는 좀 늘리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거. 이 좌파 포퓰리즘 후보의 승리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페소화가 달러 대비 환율이 20%나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시, 메르발 지수라고 하는데 30%나 하락했고요. 국채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아주 높은 나라들 보면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올려서 그 국채를 사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는 당연히 올라가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게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포도가 많이 맞을 국가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도 투기 등급이라고 지금 하향을 해버렸습니다. 즉 여기는 투기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 뭐가 지금 발달을 하냐면 이런 나라들은 가상화폐들이 정말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더욱더 활개치는 나라들이 지금 어디면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중국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도 가상화폐를 지금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이 가상화폐들이 많이 한 게 인플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가상화폐를 사놓고 그거 대비 돈이 움직일 수 있고 달러화로도 지금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발달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상화폐가 좀 무리수가 많죠. 무리수가 많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는 정말 지금은 때려잡아야 될 위치에 있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IMF에 의하면 지난해 말 20%,
그리고 올해는 31%, 6월 달에 40%, 7월 달에 54%,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1년 새 65%나 폭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판단하는 아르헨티나의 부도 가능성 80% 이상. 그래서 IMF가 추가 금융을 해줄까 말까. 아까 120억 달러 지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 금융을 해줄까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진 IMF 관계자들이 당장 다음 달에 지급할 53억 달러의 구제 금융 계획을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IMF와 만남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IMF는 좌파 포퓰리즘 대통령 후보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를 만나 경제 계획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포퓰리즘에 정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죠. 마우리우스 마크리 대통령은 지금 우파 정권이었거든요. 우파 정권이라면 포퓰리즘에 안 빠지는 정권이고 좀 더 잘 해보자 라고 했던 대통령도 10월 대선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바꾸면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지금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 대통령이 포퓰리즘으로 돌아섰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아선 포퓰리즘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인하, 최저금리 인상, 그리고 유가 동결,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IMF 지원금이 거의 지금 수령을 해버렸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아르헨티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금을 거의 받았기 때문에 더 지원금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막을 여력은 없다. 그리고 또 문제점 하나. 2021년부터 IMF에 다시 돈을 갚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2021년에는 36억 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2023년까지 221억 달러를 한 해에 갚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기 정권의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만약 선언을 해버리면 국가 부도 상태가 지금 맞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지금 남미, 아시아 신흥국 주가 변동폭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마이너스 38.6%, 브라질 4.6% 마이너스, 칠레가 마이너스 2.8%, 멕시코가 마이너스 1.8%. 뭐 그렇게 많이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된 나라는 브라질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발 충격이 하락한 주요 신흥국 중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브라질 있고, 브라질, 페루, 칠레, 멕시코,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디가 있어요? 남아메리카에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를 맞은 횟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0년간 8차례나 맞았어요. 툭하면 부도를 내는 수준이죠. 그 전에 보면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살았어요. 우리가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 만화를 보면, 만화를 그 전에 봤죠?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엄마를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그때 아르헨티나가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해서 돈을 벌러 간 겁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잘 살았다는 것을 만화로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다시 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부도 위기에 빠진 것은 좌파 정권들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아테 지역 담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금융 불안은 경제 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가 안정이 되면 이 부분들이 없어질 건데,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부도에 따른 나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자극해서 큰 위기를 부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브라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브라질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정권은 지금 우파예요. 그리고 브라질도 우파예요. 그리고 브라질은 현재 좌파의 무능으로 인해서 우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파가 실정할 경우 다시 좌파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러면 브라질도 이 대열에 끼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브라질의 현황을 보면 아마존에 대규모 산불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 산불은 한 달 동안 계속 타고 있고 지금은 볼리비아까지, 어저께 CNN 뉴스를 봐보니까 볼리비아까지 그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한번 볼게요. 터키는 현 대통령의 철권 동치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로서 이것 터키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게 브라질까지 넘어갈 건지, 브라질로 넘어가면 브라질 넘어서 과테말라 아니면 에콰도르는 이것이 브라질까지 넘어가면 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